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의 한희경입니다. 희경 씨. 네. 여기 파킨슨 TV 아닌데요? 네? 파킨슨 TV가 아니라고요? 파킨슨 TV는 맞는데 저희가 이 플러스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TV 플러스라고 합니다. 갑자기? 플러스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웅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색한데 한번 해볼까요?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 이용우입니다. 좀 어색한데요? 잘한다. 잘해요. 네, 저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고요. 제 옆에는 아름다운 사회자 한희경 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회를 아름답게 꾸며주실 든든한 구석, 믿는 구석 성영희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아름다운 정리 담당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뭐예요? 뭐 떨린다 하더니 완전 잘해. 아무튼 그러니까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는 그러면 이상운동 질환만 전문으로 소개하는 채널 속의 채널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상운동 질환은 따로 설명할 것도 많고 종류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파킨슨 TV가 파킨슨병 또는 이제 파킨슨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파킨슨 TV 플러스는 다른 이상운동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콘텐츠니까 구호도 조금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상운동 질환의 진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두 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파킨슨 TV 플러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운동 질환의 진심이다. 파킨슨 TV 플러스. 네, 교수님 시작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플러스인가요, 이름이? 디즈니 플러스 벤치마킹 하셨죠? 제 생각에는 파킨슨 병처럼 보이지만 파킨슨 병이 아닌 질환 중 일부는 저희가 파킨슨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 아니세요? 네, 역시 전임 홍보이사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네요. 맞네. 황 교수님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희 파킨슨 TV 노하우를 살려서 다른 이상운동 질환과 환자들 옆에서 보고 계신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따로 콘텐츠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운동 질환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는 거 맞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첫 회니까 이상운동 질환의 전반적인 내용, 거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회 이름에 이상운동 질환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궁금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상운동 질환이 어떤 겁니까?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병들을 이상운동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자님은 이제 문과시고 영어도 잘하시니까 제가요? 제가 영어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Abnormal Movement Disorder. 자, 어떠세요? 이해가 더 잘 되세요? Of course, why not? Absolutely.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질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사실 정의로 보면 파킨슨 병도 이상운동 질환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파킨슨 TV 플러스에서 다룰 이상운동 질환들은 파킨슨 병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이상운동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포키네이지아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운동 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운동이 작아지고 느려지는 병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파킨슨 병을 포함한 파킨슨증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키네이지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운동 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과하게 크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병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 TV 플러스에서는 운동 과다를 보이는 이상운동 질환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운동 과다에 어떤 증상들이 속하는지 말씀드리고 거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상운동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떨림 그리고 근간대 경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떨림은 알겠는데 근간대경련? 좀 생소한데요? 네, 사실 둘 다 비슷한 증상인데요. 아무래도 떨림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반면에 근간대 경련은 거의 의학 용어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 사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사실 또 구분하실 필요 없긴 하죠. 네, 그러면 환자가 떨린다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교수님들은 이 환자가 의학적인 떨림인지 아니면 근간대경련인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뒤이어 나올 거긴 한데 근긴장 이상증이나 손의 실조로 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떨림에 대해서 성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떨림이 가장 흔한 운동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떨림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진동하듯이 움직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작용근과 길한근이 이제 교대로 수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길한근이라는 건 우리가 운동을 하는 작용근의 반대 위치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한번 흉내를 내보면은요. 팔을 제가 쭉 뻗었어요. 수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뻗으면 달달달달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환자분들이 떨리게 되는 거. 파킨슨 환자들은 안정 떨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팔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환하를 굴리듯이 이런 식으로 떨리는 거 5에서 6Hz 속도도 있고 그 강도도 환자들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환자들의 떨리는 위치도 다르고 떨림의 빠르기도 다르고요.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주로 떨리는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안정 떨림이고 본태 떨림, 우리가 얘기하는 수전증이라는 것은 손을 주로 쓸 때, 활동을 할 때 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간대경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조금 흉내를 내볼게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얘기하거든요. 네, 확실히 성 교수님이 하셨던 거와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좀 더 빠르고 짧고 갑작스러운 음. 움직임이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 때문에 혹은 이완 때문에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갔다 갑자기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근간대 경련인데 사실은 한 번씩만 발생하면 구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번 합쳐서 몰려서 나오게 되면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근간대 경련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또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놀라는 것도 맞아. 사실 용어가 있거든요. 인면 근간대 경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졸릴 때 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깨는 걸 얘기하는데 성 교수님도 많이 겪으시지 않나요? 저희 수업에서 자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만 봅니다. 띠로리 의문의 1패.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아유, 앞으로 저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진료실에서는 이런 인면 근간대 경련 말고 보통은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약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림과 근간대경련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운동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또 있을까요? 네, 근긴장 이상증 그리고 무도증도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성영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근긴장 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긴장 이상이라는 것은 관절을 둘러싼 여러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상 운동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떨림은 작용근과 길한근이 교대로 수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근긴장 이상증은 동시에 수축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근육이 몹시 팽팽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힘센 근육 쪽으로 방향이 반복적으로 틀어지다가 결국은 가장 힘센 근육이 이기고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뒤틀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경증 같은 경우에 목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성 교수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근긴장 이상증의 원인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근긴장 이상은 어려운 병입니다.
특정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다양한 뇌병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은 특발성으로 원인 불명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생기면 안검 연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을 잘 못 뜨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개에 생기면 사경증, 목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글자를 쓸 때 생기는 서경증이라고 해서 글자를 쓸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근육에 생기는 근긴장증도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 혹은 타이피스트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할 때 주로 근긴장증이 생기는 경우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도증은 또 뭘지 궁금한데요. 왠지 무도회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춤과 관련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춤도 이제 여러 가지 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박자 맞춰서 춤추는 것도 있고. 그게 무슨 춤일까요? 무슨 춤이죠? 율동 같은데요. 네. 네, 네, 율동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런 무도증에서의 춤은 이런 율동 같은 춤은 아니고요. 이렇게 웨이브 같이 꼬이듯이 이제 흐르는 양상으로 보이는 춤이거든요. 가장 보기 쉬운 예시는 이렇게 풍선 인형처럼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유형의 증상이고요. 가장 유명한 병으로는 헌팅턴 병이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술 냄새는 전혀 안 나는데 이렇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는 노인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혹시 이상운동 질환에 속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상운동 질환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름은 실조, 손해실조라고 하고요. 손해실조가 어떤 증상인지 성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취한 상태에서 걷는 것처럼 휘청거리는 그런 보행을 보이시고 잘 넘어지기도 하시는 게 손해실조입니다. 아무래도 손해라는 데가 균형을 잡는 뇌고, 이 균형을 잡는 뇌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환자들은 균형이 안 잡혀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환자들은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걸음걸이의 폭이 이제 줄어들면서 조심스럽게 걷게 됩니다. 이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걷는 것만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팔다리를 사용할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또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목표물에 이렇게 갈 때 보통은 이렇게 가지만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일 때 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눈이 위아래로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음도 좀 어눌하고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든지 좀 콧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킨슨 TV 플러스 첫 시간은요, 이상운동 질환은 무엇이고 또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플러스에서도 친절하고 자상함은 빠질 수 없잖아요. 저희가 캡처해 놓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파킨슨 TV 처음 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파킨슨 병에 관한 용어들, 내용들 많이 친숙해졌는데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다시 또 부담이 생기네요. 성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하는 파킨슨 TV 시즌2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병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킨슨 TV 시즌2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웅호 교수님께서는 직접 이 파킨슨 TV 플러스를 기획하셨는데 오늘 첫 내용 만족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파킨슨 병을 다루지만 이상운동 질환 환자들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사실 이상운동 질환은 특히 이제 운동 과다 이런 환자들은 증상이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저희가 외래에서도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하지만 역시 파킨슨병처럼 정보를 얻으실 때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회는 일단 시작이고 저희가 어떤 병들을 다룰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파킨슨 TV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 이상운동질환 환자들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파킨슨 TV 플러스가 관련 증상을 겪으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킨슨 TV 채널 하나만 구독하시면 파킨슨 TV 플러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운동 질환의 진심이다. 파킨슨 TV 플러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